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이번 뜨개 이야기는 그동안 떠놓고도 기록을 해놓고도 시크릿 테스터였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민용민용님의 물결 인용 프로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뜨는 과정, 그리고 뜨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던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방법과 그리고 예쁘게 바인드 오프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마이 사이즈가 아닌 아이 사이즈로 떴기 때문에 착샷은 아이의 사진으로 대체를 했고요. 뜨는 과정을 모두 기록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번 뜨개 이야기도 함께 하실게요. 게이지를 내려고 이렇게 사방 시험뜨기, 메리아스 뜨기로만 이렇게 편물을 지금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4.5mm 바늘을 썼고 또 하나는 지금 3mm 바늘을 썼거든요. 이게 같은 실인데 4.5mm로 썼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3mm 떴을 때 느낌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시작 코스를 똑같이 한 건 아니라서 완벽하게 비교가 되진 않지만 제가 지금 뜨려고 하는 이 편물은 지금 사실 시크릿 테스팅 중이거든요. 제가 너무 제가 스스로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뜨개를 하다 보면 루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뜨개를 하기에는 상황이 벅찬 상황이라 가지고 벅차다라기보다는 뜨개가 일단은 우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 테스트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게이지를 맞추면 요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게이지를 뜨고, 그러니까 게이지를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얘를 블로킹 하세요?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블로킹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냥 이렇게 대략 가지고 있는 우드락 판에 그냥 스팀핀으로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저 좀 너무 대충하죠. 보통 이렇게 블로킹 매트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스팀핀으로 꽂고, 지금 얘도 이 아이도 스팀핀을 이제 바로 빼가지고선 이렇게 게이지 자를 이용해서 바로 재줍니다. 이렇게 재주는데 게이지 자도 우드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클로버에서 나온 이런 플라스틱 자도 있는데 저는 우드 자가 예쁘긴 한데 또 실용적으로는 이 아이가 얇아서 그런지 조금 더 잘 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게이지 테스트를 체킹을 하고 게이지 체킹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테스트 미팅을 하는 거는 요 영상을 나중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안 테스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시크릿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크릿 테스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고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게이지 낸 걸 보니까 한번 세어볼게요. 요거는 세탁하기 전에는 21코 31단 요랬었고, 세탁을 하고 난 뒤에는 20코 31단 살짝 그 가루로만 살짝 이제 편물이 늘어난 정도인데 세탁 전에도 지금 원하는 게이지랑 거의 얼추 맞아서 요걸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맨 처음에는 요 권장 바늘을 보고 실의 권장 바늘을 보고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한 게 요 4.5mm였는데 4.5mm로 하니까 얼마큼 나왔더라? 얘가 20.5코, 20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왠지 세탁을 하고 나면 요게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요거는 콘사는 아니라서 세로 수축은 거의 없고 거의 이렇게 콘사가 아닌 볼실 같이 이렇게 가공이 조금 된 경우에는 제 경험상 거의 가루로만 살짝 늘어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실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콘사는 전 아직 조금 어렵더라고요. 많이 좀 안 해봐서 그러겠죠? 일단 요 아이도 게이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9코가 나오네요. 가로가 19코가 나오고 세로는 19코 한 29단.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세탁 전보다
세탁 후가 19코.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19코, 제가 29단이라고 했죠? 29단. 그래서 보면 세탁 전과 후가 약간 한 코 차이, 한 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코수가 조금 줄어든 거고 편물이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단수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같은 바늘이 아니지만 사이즈는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단에는 차이가 없는 걸 보니까 요 실은 세로 수축은 당연히 없는 실이고 예상대로 가로로만 살짝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요 아이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3mm. 지금 제가 살짝 고민인 게 제가 가지고 온 실 중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실을 조금 소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한 실이 요거 하이브리드 캐시,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아이 사이즈를 떠줄 예정이에요. 아이 거를 뜰 예정이라서 요 캐시, 요 하이브리드 캐시를 쓸 건데 요 실이 지금 10볼이 딱 있고 그리고 요 컬러가 애매하게 딱 8볼이 있어요. 아마 제가 다른 거 제 옷을 뜨고선 남은 거가 8볼인 것 같은데 요 실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생각은 뭐 조끼 정도 떠주면 되겠다. 아니면 뭐 어른 것도 성인 사이즈도 조끼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이즈라서 그 양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예쁜 컬러로 아이를 떠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저는 이렇게 약간 무난하게 밝은 계열, 너무 컬러풀한 거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곳에서 좀 이렇게 한 달 반 있어 보니까 아직 이제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학년이라고 하죠. 초등학생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약간 컬러풀한 거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하고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입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내일은 또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오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저희 그 2호기에 반해서는. 그래서 슈퍼히어로 같이 저 막 그런 캐릭터. 그리고 아이들 한창 좋아했던 뭐 포켓몬 이런 거 캐릭터도 원래 진짜 안 사주던 사람인데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그렇게 캐릭터 입고 다니는 캐릭터도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막 남자아이스러운 약간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진짜 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원래는 컬러풀하게 좀 떠주고 싶었는데 또 제가 갖고 있는 실의 게이지와 이런 걸 또 맞추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실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얘가 조금 열볼이 있어서 얘로 먼저 스와치를 낸 거고 게이지를 내본 거고 지금 2호기 거는 요 컬러로 요거 그 머스타드 컬러거든요. 지금 좀 어두워서 색이 좀 그런데 새벽이라서 그래서 요거 컬러를 먼저 떠줄 건데 8볼이 있으면 이 민용님의 그 사용한 실량에 비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8볼로 아이옷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한 볼당 121m라고 되어 있죠. 충분히 나오는데 요거로 그냥 쭉 뜰 것인가 아니면 여기 넥밴드라든가 넥이라든가 소매 밴드 뭐 약간 햄 요 정도 부분만 요 화이트를 같이 넣어줄 것인가 괜히 또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거 시크릿만 아니면 여러분께 먼저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을 조금만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시크릿 테스팅이기 때문에 나중에 펑 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펑 될 수도 있지만 완성이 된 다음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짜잔 하고 기록처럼 남겨보려고 합니다. 고민된다. 일단 캐스톤을 하기 위해서 컬러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넥밴드부터 뜨거든요. 풀을 잡고 있었는데 남긴 실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하자.
코를 모두 다시 잡았는데 실이 이번에는 또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요 실이 딱 맞춰서 남으면 기분이 좋은데 요번에는 바로 앞에는 너무 짧게 남았으니까 그냥 저는 차라리 여유 있게 남는 게 더 나아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점원 테이스트로 캐스트온을 했고요. 요거는 민용니트님께서 도안에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물론 뭐 원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테스트 니팅이니까 원 작가님의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써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결해서 원통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캐스트온을 할 때도 조금 저의 머리를 쉽게 믿지 않아서 요즘엔 좀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단수링으로 이렇게 코 개수를 표시해 놓고 요거는 뜨면서 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시작 마커링을 되게 조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 마커를 조금 고르는 편인데 지금 제가 약간 루즈한 마음이 너무 허하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화려한 마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커를 고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마커가 이 통에 안 들어있나 봐요. 통이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또 일어나기는 귀찮으니까 저 이렇게 왕진주 큰 마커 있거든요. 그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 지금 그거를 달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그냥 뭐 달지? 여기서도 또 고민을 합니다. 사실 편물에 어울리는 마커를 거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여운 걸 할 때는 이렇게 막 귀여운 마커 같은 거 이것도 다 선물 받은 거거든요. 짜잔, 나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귀여운 거 걸 때도 있고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 걸 때도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기분 전환이 되진 않겠네요. 그냥 꽃을 한 송이 달아줄게요. 대신에 요 머스타드 컬러랑 조금 어울리게 이것도 소니아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요거 그냥 달아줄게요. 슝.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코를 잡은 다음에 원통형 뜨기를 하는 거. 그거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코가 뒤틀려가지고 꼬이지 않게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직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 도안인데 무늬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스티치를 할 때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한 메리아스 뜨기, 무한 겉뜨기를 한다라든가 뭐 지금 겉안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거 단순한 거를 반복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잡념을 없애주고 뭔가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가끔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넥라인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 자체가 이름이 하이브리드 캐시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알게 된 것도 뜨개를 처음 했을 때 그 공방에서 들어와 있던 그 실을 가지고 제가 목도리를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되게 상당히 고가라고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요게 저는 이름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캐시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캐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분을 보면 하이브리드 울
80% 그리고 나일론이 20%가 섞인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요거 말고 하이브리드 캐시 100이라고 해서 똑같이 스키안에서 나온 실이 있는데 그 실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던 거죠. 아, 요게 캐시미어가 100인가? 그래서 그렇게 비싼가? 실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거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제가 일단 쓰고 있는 요 하이브리드 캐시는 캐시미어스럽게 만든, 그러니까 실제 캐시미어가 들어간 거는 아닌 것 같고,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퍼센트에 이제 실 그 함유량에 써 있겠죠? 그 캐시미어 느낌을 내주는 그렇게 가공이 된, 그런 울이 80%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부드럽고, 아이들 옷 뜨기에 진짜 느낌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울을 따가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실인 것 같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봅니다. 도안을 보면 몇 센치, 뭐 어디서부터 뭐몇 센치 정도 떠라 이렇게 나와 있는 도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센티미터? 그 길이를 재는 기준을 어디로 잡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몇 센치 떠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뜨다가 보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바늘에 걸려있는 코까지 뜰 것인지, 아니면 그 바늘 아래에 만들어진 코까지 잴 것인지. 그래서 항상 좀 저는 조금 여유 있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치를 재서 저는 뜨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뜨긴 했는데 이렇게 잴 때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코가 걸려있는 이 바늘에 이 뒷부분이긴 하지만 코가 걸려있는 여기 밑에 코 모양이 나온 데까지 길이를 재줬어요. 넥밴드는 끝. 이제 메인 바늘 사이즈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뜨고 있는 거는 타쿠미 콤보 바늘을 쓰고 있었고 이 바늘은 지금 시니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타쿠미 콤보에 지금 3mm 바늘을 다른데 편물에 걸어놨는데 그 바늘을 요거는 이제 케이블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늘만 교체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걸어놓은 바늘 상태가 그 편물이 지금 바늘을 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 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조금 그냥 편하게 이 시니트 바늘로 교체를 해주려고 해요. 원래는 교체를 하는 케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케이블, 이 바늘만 교체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바늘만 돌려가지고 빼주면 되는데, 게다가 요거는 지금 아이 사이즈다 보니까 그 케이블 길이가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긴 거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제가 바늘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저는 바꿀 때 항상 여기 시작 마커 있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바꾸진 않고 한 코 정도는 조금 그냥 떠주고 바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시작 마커에서부터 뭔가 바꾼다든가 바늘이 이렇게 걸리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약간 그 시작 마커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아니면 약간 그 코와 코 사이가 조금 어쨌든 늘어지는 편물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가지고 항상 한 코 정도, 뭐 한두 코는 그냥 뜨거나 아니면 그 전 코에 그냥 바꿔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넥밴드에 이제 늘림까지 다 해줬고, 이 다음부터는 무늬뜨기에 들어갈 거예요. 무늬뜨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머스타드 컬러를 선택한 거는, 저희 집 2호기, 지금 테스트 니팅에 맞는 사이즈를 지금 뜨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넥밴드 컬러를 지금 약간 다른 실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화이트로 먼저 넥밴드를 하고,
요 바디랑 뭐 소매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머스타드 컬러로 할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또 약간 그렇게 아기아기한 아이도 아닌데 너무 살짝 유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 컬러로 뜨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시작은 했거든요. 시작은 했는데 또 요만큼 뜨고 나니까 만약에 요거를 똑같이 1호기한테 떠줬을 때 저는 이제 이 화이트 컬러를 쓰면서 넥밴드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소매단, 뭐 햄 부분 이런 고무단 부분을 다 노란색 이 머스타드로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넥밴드를 뜨고 바디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 너무 고민이 되네요. 지금 무늬 뜨기를 하기 전에 진짜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시 결정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직접 요 화이트를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 넥밴드를 이렇게 지금 일단 저는 이 머스타드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야 하니까 이 머스타드 컬러를 바디로 넣고 이렇게 만약에 넥밴드를 놨을 때 요 느낌 이렇게 넥밴드하고 바디 이렇게 쭉 가고 그리고 소매나 뭐 각종 이렇게 햄 부분 같은 부분 고무단을 다 이제 이거로 할 것인가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이거를 굳이 다시 뜬 이유는 이렇게 뜨고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걸로 큰아이 사이즈로 하나 더 떠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떠보면서 대본 건데 만약에 큰아이 거는 그러니까 두 벌째를 뜬다면 넥밴드를 이렇게 머스터드 컬러를 하고 바디를 이렇게 아이보리, 화이트로 이렇게 가는 거 어떨까 고민을 지금 계속 하는데 너무 컬러가 계란 노른자 같네요. 달걀 후라이 같죠? 그래서 그냥 단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단색으로 요 머스타드를 먼저 떠보고 요거는 넥밴드 요것도 이제 길이 한 줄만 더 뜨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허락을 하면 큰아이 것도 한번 떠줘 보려고요. 배색도 그 좀 연령대에 맞게 혹은 디자인에 맞게 당연히 이제 가야 되고 컬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니까 달걀 후라이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거면 굳이 저 이거 왜 떴을까요? 그냥 이렇게 스와치 지금 보니까 스와치 이렇게 대봐도 되는데 아 사서 고생을 합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린아이 사이즈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기준이겠죠? 일단 단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부분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민용민용님의 도안이기 때문에 도안을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지금 저는 꽈배기를 꼴 때, 교차뜨기를 할 때 꽈배기 바늘 없이 뜨고 있는 중입니다. 제 경험상 꽈배기 바늘을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방법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코도 예쁘게 나온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꽈배기 바늘을 쓴다라든가 다른 도구를 쓰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번거롭잖아요. 만약에 바깥에서 뭐 야외, 그러니까 외출뜨개를 하려고 할 때, 꽈배기 바늘이 꼭 있어야만 뜰 수 있으니까, 나름 이렇게 한 2코, 3코 정도, 많이는 한 4코 정도까지는 꽈배기 바늘 없이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꽈배기 바늘 없이 교차뜨기 하는 방법을 예전에도 한번 담았던 것 같은데 따로 그거를 이렇게 따로 그 뭐지? 튜토리얼처럼 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그것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으네요. 네. 그래서 지금 꽈배기 바늘 없이 뜨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지금 제가 약간 그 뜨개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뜨개라기보다는 제 일상에서 지금 약간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인 제 스스로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테스터 니팅이라도 조금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뜨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안겨주신 민용민용님께 감사드려요. 뭔가 도안을 보고 그냥 떠도 되는데, 제가 아니면 뜨고 싶은 걸 그냥 떠도 되는데, 이게 의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 책임.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테스트 미팅이다 보니까, 어,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뜨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뜨개를 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다 뜨면, 그다음부터는 그, 이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소소히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좋네요. 여기까지가 케이블 섹션을 모두 다 뜬 상태예요. 저는 이렇게 그 약간 코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코 위치마다 반복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 스티치 마커를 걸어서 헷갈리지 않게 뜨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원형으로 쫙 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늘 케이블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껴놨더니 쫙 피는 건 안 되네요. 근데 무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뒤에 레글런 늘림하기 전에 케이블 섹션을 모두 완성했어요. 소매 한 짝을 완성했습니다. 아이 옷을 뜰 때는 특히 이렇게 소매가 고무단이 좁다 보니까 손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촘촘하게 예쁜 편물을 보면서 꾹 참고 뜨개를 합니다. 저는 소소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소매를 뜰 때 저처럼 이렇게 볼실을 쓰는 경우에 저는 이 볼을 한 볼을 다 쓰지 않아도 요 반대쪽 소매를 뜰 때 다시 새 볼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여기 이제 반대쪽 소매를 뜰 위치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실 한 볼에서 제가 뜨는 사이즈 아이용으로 엑스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요만큼 소매 한쪽을 뜨고 나니까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요 정도 남았지만
요거를 바로 이어서 반대쪽 소매를 뜨지 않고 저는 여기 바디에 다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소매를 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실 연결이 또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새로 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디단이나 이런 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그 부분에다가 실을 다시 연결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걸로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아니면 저의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바디를 뜨다가 지금 바디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바디를 실이 볼실을 쓸 때에는 이 실이 다 써질 때까지 일단 우선 계속 뜨고 소매를 먼저 뜨는 편입니다. 바디를 먼저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소매를 뜨면 첫 번째는 소매가 뜨기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탑다운을 뜰 때에는 소매 팔에다가 먼저 이렇게 입어보고 제 옷이 아니니까 아이 옷에 아이 사이즈 맞춰서 입혀보고 그리고 바디의 길이를 조금 더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뜨는 순서를 정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뜬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이제 고무단 모두 다 떠줬고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우리 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하듯이, 지금 겉뜨기, 안뜨기 모두 네 줄을 그 반복해서 뜨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으로 제가 지금 다 뜬 상태고, 제가 잠시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렇게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코가 생각보다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시작 마커까지 모두 다 떠줬고 이렇게 이제 내가 마무리할 둘레 그 크기의 한 3배 정도 되는 실을 남기고 모두 실을 잘라주면 되죠. 이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돗바늘에 끼워서 처음에는 이제 실이 요게 이제 바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이 조금 길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하는 방법 살짝만 한번 담아 볼게요. 먼저 여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코 여기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요 첫 번째 코가 지금 겉뜨기 모양이고 두 번째 코가 안뜨기 모양이에요. 첫 번째 코에다가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 마커 하나를 걸어줍니다. 스티치 마커 하나 이렇게 걸어주고 이게 겉뜨기 부분이니까 앞으로 오게 이렇게 걸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 안뜨기 부분에다가는 뒤에다가 이 코의 뒤에다가 이 스티치 마커를 하나 걸어줄게요. 이렇게 걸어주는 이유는 여기가 내가 이제 시작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돗바늘로 먼저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안뜨기 하듯이 그대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한 코 빼주고요. 첫 번째 코 빼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냐면 두 번째 코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첫 코를 걸러준 다음에 요 나란히 남아있는 요 두 코에서 왼쪽에 있는 코, 그러니까 오른쪽을 첫 번째, 왼쪽을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코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바늘을 넣는 방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가 이 두 코 중에서 왼쪽에 있는 코가 겉뜨기면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도 저는 그냥 그대로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저는 이 코에
이 실이 다 통과를 한 다음에, 통과를 이렇게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코를 이렇게 빼줘요. 사람마다 이제 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코를 먼저 이제 걸러준 다음에, 그러니까 바늘을 통과시켜서 걸러준 다음에 이렇게 쭉 빼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코,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요 왼쪽에 있는 코, 요게 지금 안뜨기 모양이잖아요. 안뜨기 모양일 때에는 요 두 코 사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안뜨기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는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코, 요 코 있죠? 요 코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요 코를 빼줄 때도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요 코를 그대로 빼줍니다. 요 동작을 반복하면 우리가 하는 그 튜블러 바인드 오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쭉 제가 한번 끝까지 뜬 다음에 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저는 하는지 그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전 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올려주시는 영상 또 찾아가지고 같이 뜨개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들의 뜨개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영상을 고른 다음에 요거 다 마무리하고 끝에 부분까지 다 떴을 때, 다 마무리를 했을 때, 돗바늘로 다 정리를 했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지금 제가 뜨는 사이즈 모두 다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요게 한번 탄력 받았을 때 쭉쭉 리듬감 있게 마무리를 해줘야 저는 빨리 마무리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코 있는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우선 남은 코바죠?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3코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던 방법대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두 코가 남았을 때에 바늘을 반대로 쭉 빼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반대로 빼는 이유는 여기 이제 나머지 두 코와 함께 여기 첫 번째 걸어준 요 스티치 마커, 두 번째 걸어준 요 스티치 마커에 있는 코를 요 바늘에 다시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요 겉뜨기 방향의 요 스티치 마커의 코도 한 코 이렇게 걸어주고 얘는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요 안뜨기 했던 코 있죠? 이 코도 그대로 코를 걸어주세요. 걸어줄 때 방향을 잘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시던 앞에서 보시던 코 방향을 원래 코가 걸려있는 오른쪽 코가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바른 코 거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향대로 코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스티치 마커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내 코가 걸려져 있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바늘을 다시 원래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처럼 쭉 잡아당겨서 바늘 끝이 오른쪽으로 오게, 코를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늘 끝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게요. 자, 이제 이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두 코는 이미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준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코만 아직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순서대로 보면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겉뜨기, 안뜨기 한 코가 남아있는 거니까 한 코씩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이에 바늘 사이, 실 사이에 바늘 넣어서 겉뜨기 방향으로 이 안뜨기 코 하나 빼주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겉뜨기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빼서 이 코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맨 첫 코죠. 이 첫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코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이 코는 원래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원래는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안뜨기 이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떠줬기 때문에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코는 다시 바늘을 걸어주지 않고요. 왜냐면 맨 처음에 떠줬으니까 그대로 코를 다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저의 사이즈가 아니고 아이 옷을 만든 거라서 우선 세탁하고 그리고 착샷, 착용샷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에게 입혀보고 난 다음에 요 도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늬가 너무 예쁘죠? 요거 마이 사이즈도 있는데 요 마이 사이즈도 진짜 꼭 떠보고 싶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 영상은 지금 제가 완성은 다 했으나 요게 시크릿 테스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민용님께서 공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은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완성을 모두 했습니다. 지금 울산푸에 담궈서 살짝씩 조물조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실을 쓸 때는 이렇게 물에 담궜을 때 느낌이 얘가 볼실이 이제 처음 뜬 편물보다는 살짝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콘사를 쓰면 살짝 수축이 있는 거를 대부분 경험을 하시는데 볼실은 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축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무늬 뜬 부분을 보면은 물에 살짝만 담궈놔도 축축 얘가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것도 다시 건조가 되면 물기가 다 이제 짜지고 건조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헹궈주고
건조시켜 볼게요. 이게 묵혀놨던 실이라 그런지 먼지가 좀 나오네. 때국물이 나오네요. 물 빠짐은 없는데, 그쵸? 볼실의 장점은 이런 물 빠짐이나 이런 게 거의 조금 많이 없는 것 같고, 때국물은 있습니다. 빼야 되겠다. 온수를 틀면 바로 따뜻한 물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일단 세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때국물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살짝 물 빠짐이 조금 보이네요. 이게 머스터드 컬러거든요. 아주 살짝 지금 화면엔 잘 안 담기는데 제 눈에는 약간 아주 약간 누런 물이 보여요. 그러면 앞에 말한 거 취소. 예쁜 패턴과 그리고 부드럽고 예쁜 컬러의 실 그리고 햇살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함께 보실게요. 저는 아이 사이즈로 떴기 때문에 이번에 완성샷은 아이의 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민용민용님의 도안은 다양한 아이들의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마이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주 친절한 그리고 보기 좋은 도안의 느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저희 아이는 또래보다 많이 마른 편이라서 아마 조금 살짝 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딱 핏되게 입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조금 더 길게 떠줘서 아이들 훌쩍 자라서 한 철밖에 못 입는 뜨개 옷을 두 철은 입고 싶어서 살짝 길이 조절을 해줬습니다. 예쁜 옷이 만들어졌다고 아이가 너무 좋아했고요. 민용님의 도안 중에 가장 좋은 점은 가족 룩을 만들기 아주 좋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민용민용님의 도안 찾아보셔서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 제 이번 뜨개 영상 기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뜨개 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